선생님, 숨이 가빠서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분이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1시간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아침에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혈관은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막혀요. 증상이 없을 뿐이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조용한 것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바로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그 순간이죠.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0년간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보여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혈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건강검진도 받고 약도 먹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약을 먹으면서도 혈관을 막는 음식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환자분께 직접 여쭤봤어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곱창은 영양가 높다고 해서 자주 먹었고요. 달걀도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먹었어요.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고 해서 한 줌씩 먹었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그 음식들이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과 같은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아니,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3가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실려올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음식을 바꾸시면 혈관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음식만 바꿔서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 분들도 계세요. 약도 끊으신 분들도 있고요. 핵심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순희 님이었어요.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약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세히 여쭤봤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순희 님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2개씩 드셨대요. 완전 식품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점심에는 친구들과 곱창을 자주 드셨고요.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줌씩 챙겨 드셨어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는 독과 같은 음식들이었던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김순희 님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김순희 님께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달걀은 흰자만 드시고 곱창은 완전히 끊으시고 견과류는 하루에 5개 정도만 드시라고요. 대신 등푸른 생선과 귀리, 두부를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먹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김순희님은 대단하셨어요. 제 말을 믿고 철저하게 지키셨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80에서 130으로 줄었고요. 선생님, 약도 안 늘렸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네, 음식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약보다 음식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곱창입니다.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곱창 100개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3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300mg인데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강민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집에 가시는 게 낙이셨어요. 선생님, 곱창은 철분도 많고 스태미네도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검사해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22에서 290으로 껑충 뛰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무려 21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더 무서운 건 곱창의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곱창을 구워서 드시면 더 위험해져요. 고온에서 구우면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고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최악의 지방이에요. 그리고 곱창과 함께 드시는 술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켜요. 곱창의 콜레스테롤과 술의 중성지방이 만나면 혈관에는 이중 타격이 가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데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같은 단백질 보충이라면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닭가슴살이나 두부도 좋고요. 음식의 맛은 3분, 건강은 평생입니다. 그 고소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그 3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 혈관 건강을 해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이 왜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는 달걀 노른자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18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달걀 2개만 드셔도 거의 하루 권장량에 근접해버려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한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씩 드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몸에 좋은 거 해드리겠다며 매일 달걀을 삶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300까지 올라가 있었고 LDL은 230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가 130 이하인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달걀을 많이 먹어도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 주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달걀 흰자만 드세요.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좋은 단백질만 들어있어요. 아니면 두부나 콩,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요. 만약 달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노른자는 2~3개 정도만 드시고 다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과는 같은 날에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요? 혈관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호두 한 줌이면 약 300칼로리, 아몬드 20개면 약 28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인데 견과류 한 줌이 밥 한 공기와 같은 칼로리인 거죠. 제가 진료했던 71세 윤태식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 20개, 땅콩 한 줌씩 드셨어요. 계산해보니 견과류만으로도 하루에 800칼로리가 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고 중성지방은 150에서 290으로 껑충 뛰었어요.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더 끈적해져서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견과류들은 더 위험해요. 소금으로 가공한 것, 설탕으로 코팅한 것, 기름에 볶은 것들은 나트륨과 당분, 나쁜 기름까지 추가로 들어있거든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해요. 하루에 아몬드라면 5~6개, 호두라면 서너 쪽, 땅콩이라면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드시는 날은 다른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견과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반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어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찌거나 기름 없이 구워서 드세요.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귀리죽으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어 드세요. 세 번째는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좋아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콩밥, 콩나물, 두부 어떤 형태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기름이니까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만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주어요. 익혀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더 높아요.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줘요. 하루에 한두 쪽 익혀서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도 나쁜 음식은 계속 피하셔야 해요. 이제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개선에는 운동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감소하며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져요. 첫 번째 추천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이면 충분해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씩만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다리 근육과 심폐 기능을 함께 키워줘요. 세 번째는 실버 체조입니다.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하루 10분이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수영 또는 물속 걷기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수영을 못하셔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할 때 꼭 기억하세요. 시작 전후로 5분씩 스트레칭을 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75세 유명숙님은 처음 오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320, LDL이 250이었어요. 경동맥의 플라크가 상당히 쌓여 있어서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시고 등푸른 생선과 귀리, 콩을 꾸준히 드셨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셨고요. 1년 후 총 콜레스테롤이 200, LDL이 120까지 떨어졌어요. 혈관 검사에서도 플라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반면 실패 사례도 있어요. 70세 장기철님은 한 달 만에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친구들과 술 한 잔 못하고 곱창도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6개월 후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생명은 구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때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후회하셨지만 다행히 두 번째 기회를 얻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좋아져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을 높여요.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길 바라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드리면 꼭 복용하시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70세라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30분 빠르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